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서 저 벤자민에게 이 영상, 이 종목 좀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신청해 주신 종목 중에 에코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향후 중요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도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이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저 벤자민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영상에서.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선 저 벤자민에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상 제작할 때 꼭 반영을 합니다.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1688-6491.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 번호로 그 종목의 이름만 발송해 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자, 그렇게 이 종목 이름을 보내주신 분들, 종목명을 보내주신 분들은 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참투자자문에서 드리는 종목 레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 레포트가 그냥 레포트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걸 받아보시면은요, 향후 이 주가 흐름이 좋게 예상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문사 레포트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레포트를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종목 선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선해서 이제 골라낸 그런 종목에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고 향후 어떻게 전망이 좀 밝아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 레포트 보시면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자료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시검색 종목 발굴법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작성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북으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짧게 유상증자만 딱 이 테마만 딱 잡아서 제가 자료집을 만들었는데요.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 검색으로 수익 내는 해법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공시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공시 속에서 수많은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쉽고 초보자분들께서 보셔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이 사례까지도 넣어가지고 이 자료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일진전기 이러한 유상증자 사례에서 무슨 차이점이 있었고 어떻게 주가가 변했고 이 공시가 어떤 의미를 줬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이니까요. 이 유상증자 투자하다 보면은 급작스럽게 나오잖아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코스모 신소재 작년에 이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엄청 당황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때도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이 유상증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영상에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 자료집을 공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 투자하시는데 꼭 기억해 두셨다가 가지고 계셨다가 유상증자 공시 나오는 거 스스로 검색하고, 아니면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유상증자 공시가 딱 나왔는데 이 종목 이 공시 내용 보니까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와,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 공유 드릴 수 있는 방법,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향후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시장을 빼놓고 지금 종목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얼마 전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은 안심할 시기는 아닙니다. 시장 빠질 때 이 에코프로, 게다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잖아요. 2위였다가 이제 3위로 내려왔는데, 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이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생각하고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고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고용 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급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 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0.25%.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그러면서 이렇게 저리로 빌려왔던 이 엔화 자금이 전 세계에 막 이게 투자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일본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하락에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 발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LNF도 했습니다.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LNF 이 실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표한 내용들, 그다음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 사측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이거 보니까 약간 찜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 오늘 주가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OEM사들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재 기업들도 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당황스러워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지?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탈 가격 하락세가 계속 지속 중이에요. 니켈만 살짝 반등하고 리튬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 평가 손실 이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광물 가격이 비쌌을 때 이 리튬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NCM 전구체 이런 것들 가져다가 양극재 만들어서 쌓아놨던 거 이런 것들이 전방 수요 부진에 따라서 이 현재가로 평가를 해봤더니 100에 가져왔는데 이게 80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이 하락하는 겁니다. 20만큼 손실인 거예요. 이걸 회계적으로 반영했던 게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사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10월이나 11월쯤에 이거 재고 소진 이게 다 끝날 거다. 그래서 재무적인 영향, 회계적인 영향은 좀 사그라들 거다. 그래서 4분기부터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은 저조할 거라는 거. 다만 에코프로 투자하면서 저희가 양극재 수출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양극재 판매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 증가하고 이익 증가되는 부분, 이익의 방향성이 변화되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또 메탈 가격도 높아져 가지고 이제 판매 가격의 효과까지 뭐 이런다라 그러면은 어디에 주가가 많이 오르겠어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10% 오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는요 한 3에서 4%까지밖에 안 오를 겁니다 아마. 그만큼 이 재료 자체가 양극재 재료다, 전기차 시장의 재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에코프로 BM이 상장사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은 에코프로 BM이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더 가져갈 수가 있느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에서 이게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22년도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2년 6월부터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4월부터 다뤘었고요. 4월. 이게 유무상증자 때문에 다뤘었어요. 에코프로 BM을.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에코프로 주주분들께서 좀 짜증내 하셨던 게 아니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실적 많이 냈는데 지주회사 에코프로는 왜 이렇게 못 따라가? 그리고 22년 1월인가요? 그때 에코프로 BM 오창 공장에서 불났잖아요. 불났을 때 이 에코프로도 같이 하한가 맞아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떨어질 때는 같이 두드려 맞고 올라갈 땐 덜 오르고. 그러면 에코프로가 저희는 뭐 양극재 투자한다라 그러면 왜 에코프로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에코프로의 자회사들 중에서 아직 상장이 안 된 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지금은 먼저 봐야 됩니다. 나중엔 에코프로 CNG 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예상이 좀 있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시장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지금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 7월에 했어야 되는데 이 8월은 FOMC 회의가 없어요. 잭슨 홀 미팅만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9월 17, 18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0.5% 이상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약 시장에서 85%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연준에서 좀 잘못했다라고 저도 판단이 들어요. 그 이전 회의 때부터 그리고
그 연준 총재들 중에 과거 연준 총재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미리 해야 된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파월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0.25%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춰져 가야 좀 좋은 건데 지금 이거는요. 급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0.5%까지 올려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 시장 안정에 지금 미리 좀 안도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예요. 시장 금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국내 금리보다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요. 고용지표나 그리고 또 각종 경제 지표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물가 상승이 더 일어나겠네. 그리고 물가 지표들도 높게 나오고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금리 인하 시기 미뤄지겠네. 물가가 아직 안 잡혔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이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았죠.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국채 금리가 급작스럽게 엄청 하락해요. 엄청 하락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금리가 낮아지거나 올라가는 데는요. 물가를 대부분 많이 반영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올 거야.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 기준금리는 더 세게 내릴 거야. 그리고 물가는 낮아질 것 같아. 그러면 현재 이 미국채 10년물 이 채권 금리가 내려갑니다.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돈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 채권 가격 막 이렇게 채권 수익률 막 하락하고 이러는 경우 종종 접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미 국채로 돈이 몰려들 때, 뭐 전쟁 위기나 이럴 때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이 금리가 너무 큰 폭으로 이제 막 하락을 최근 들어 많이 했습니다.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채권 금리도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안정화가 된 거예요. 이전이랑 반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반등을 하면서 증시의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참 어려운 게요. 이게 너무 또 급작스럽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 안 잡혔어요. 지표가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은 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또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이것도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게 반등해 주면서 증시의 안정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하고 비슷하게 맞물려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이제 이슈가 됐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최근 세계 증시 급락의 원인 중 하나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꼽히는 가운데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 헤지펀드 회사들은 또 큰 돈을 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돈의 수급적인 부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엔화의 급격한 강세,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면은 이거 달러 대비해 가지고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진행됐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서 그러니까 이 일본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0.25% 기준금리 인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저리로 빌려왔던 엔화 자금이 전 세계 투자 시장에 뿌려져 있다가 금리가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에서 올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0%로 0%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어떤 신흥국이나 이런 곳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다라고 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놨는데 이걸 올려버렸어요. 0.25%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일진 몰라도요. 이 헤지펀드 회사들은
그리고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 0.25%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환율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환율 변동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내가 투자했던 돈들이 손실보게 생겼으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했던 자산들을 다 팔고 나가는 거죠.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빌려왔던 돈들을 다시 갖다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의 엔화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 보면은 1,500원대, 1,300원대 어떤 게 원화 가치가 더 높은 건가요? 1달러당 1,300원에 교환되는 거하고 1달러당 1,500원에 교환되는 거하고 원화의 가치는 1,300원일 때가 더 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그 자국 통화,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엔화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은 엔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해서 전 세계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 시장에서 돈을 회수해서 엔화로 바꿔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엔화의 이 환율의 하락이 있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미국 달러, 일본 엔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그 주가 급락하는 시기에 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주면서 다시 증시가 안정화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 벤자민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미리 좀 공유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뭐 이렇게 해서 연이어서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던 그 장에서 증시가 다시 안정세를 찾으려면은 이 엔달러 환율하고 미국채 10년물 하락이 멈춰야 된다. 제가 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월 5일 날 장 끝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우선 엔달러 환율 하락이 멈춰야 되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의 하락이 멈춰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좀 투자할 때 그냥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추가 매수 시점이나 아니면 익절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 이거 한 번만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정보 공개 화면에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신고 경북 포항시에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신고를 했던 거를 수리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준다. 주식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리튬 사업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1공장에 이어서 2공장 생산하기 시작할 거다. 하반기 수익성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신고는 공장이 가동되는 그 단계에서 이렇게 정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떨어진 가격에서 좀 많이 생산해냈다가 이게 나중에 생산을 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팔면은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노린다라고 봅니다. 리튬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격만 본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에코프로가 뭐 정말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양극재 만드는 이런 쪽에서는 정말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이 어떠한 흐름을 모를까요? 리튬 가격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리튬 생산 시설을 이제 공장을 가동을 지금 추가를 또 한다? 어려울 때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죠. 주가가 빠졌을 때 투자해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엄청 올라가 있는 데서 생산 많이 해봐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빠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잖아요. 항상 이 최근 들어서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회계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악영향을 줬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생산을 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수익성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 사측 발표 그리고 또 판매에 있어서는 외부 고객사 특히나 삼성 SDI하고요. 그 다음에 북미
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OEM사하고 좀 구체화된 내용들, 리튬 공급에 있어서요. 이게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공장에서 이거 에코프로 그룹이에요 다. 그래서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머티리얼즈, CNG 다 있죠.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죠. 이 공장 안에 이 부지 안에 모든 양극재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계열사들이 모여 있으면서 수직 계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LHM1 이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1공장 그다음에 2공장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공장 여기에서 이제 생산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과거 생산량보다는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Q가 더 늘어나는 거죠. 판매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판매가 곱하게 되면 이게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 가격 리튬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야 될 테지만은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고 이 생산량 늘리는 거 앞으로 판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 판매량, 생산량 이런 부분들은 저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물 가격 동향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간으로 나온 거거든요. 니켈은 살짝 반등했습니다. 주요 생산 기업들 이 감산 추세 때문에 가격에 상방 압력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살짝 올라갔어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수요 산업의 부진, 전방 산업 있죠. 전기차 시장 이쪽에 지속이 되면서 공급량하고 재고량 증가하면서 가격은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반등하는 시기나 이럴 때는요. 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주목을 받게 될 거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비상장 회사이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튬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에코프로 BM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도 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추세만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LME 시세로 본다라 그러면 11,530불이에요.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해서 가장 저점이라고 했던 그런 구간이 13,250불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톤당 11,530불 이거 키로당 11달러입니다. 11달러. 이거 50달러가 넘어갔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기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광물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를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의 어떤 대중화도 느려질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짧게 올라가는 어떤 구간들에서 갑자기 시장에서 언론 보도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5년도부터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었어요. 어제.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렸냐면은 이 적격 IRA에 부합하는 그냥 리튬 생산 그리고 전구체 생산 그 다음에 음극재 생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전구체나 그 다음에 음극재는 흑연 들어가죠. 근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제 발표하면서 법안 통과되면서 뭐였어요? 해외 우려단체 또 지정했잖아요. 그게 나라가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북한입니다. 이 네 나라의 통제를 받는 그런 기업들에게 만약에 이 NCM 양극재다고 하면은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광물들 들어가잖아요. NCA라고 하면은 이제 알루미늄인 거고. 이런 것들을 이런 해외 우려단체에서 정한 그런 나라 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에서 만약에 공급을 해다가 이런 전구체 만들고 양극재 만들고 이런 게 배터리에 들어가고 그 배터리가 어떤 탑재된 전기차에는 세제 혜택 안 준다라고 한 겁니다. 중국 때리기예요, 이거는. 러시아, 이란, 북한이 뭐 2차 전지하고 관련된 게 있나요? 그래서 탈중국화한 리튬을 생산하는 거 25년부터 적용됩니다. 이거 25년이 가서 이슈가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시 속에서 저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게 작년 7월 7일 날 나온 공시였습니다. 유상증자예요.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라고 해서 7월 7일 날 이 나온 공시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또 발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신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 기관 이 사모펀드 회사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돈을 4천억 규모로 돈을 받아요. 어디에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비상장 회사인데 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다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주식을 받아갔을까? 나중에 상장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상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업 가치보다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더 높게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상장을 시켜야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주요 재료는 무엇이 될까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 공업용 탄산 리튬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컨버팅, 이제 가공해 가지고 저품질의 탄산 리튬을 고품질의 이 수산화 리튬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산의 채굴, 그다음에 탐사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중간 과정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업을 시키려고 한다라 그러면은 어떤 광산이나 이런 곳에 지분 투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지분 투자. 그리고 어떤 광산을 인수했다. 아니면 어떤 그 회사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다. 사업적 파트너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러면은 중간 과정에 중간 마진만 먹다가 이제 A부터 Z까지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업스트림 단계에서 최초 이 광물의 어떠한 초기 단계부터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 포스코홀딩스가 하는 게 유일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리튬만 가지고 어떤 이슈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도 받겠지만은 포스코홀딩스도 상당히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이지만 아직 비상장 단계이다. 상장을 시킬 예정이고 예정은 뭐 26년 정도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공업용 탄산 리튬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중간 과정만 해서 돈을 버는 사업인데,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면은 이제 최초 업스트림 단계부터 광산의 채굴, 탐사, 개발 이런 것까지 시작을 해서 돈 버는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유상증자로 들어온 저 투자자들에게 상장을 하고 나서 어떤 수익에 대한 보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계약 내용에 투자 후 사모펀드 회사들이 투자 후 IMM이랑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커다란 이 사모펀드 회사들 다 들어왔습니다. 투자 후 저 4천억 투자 후 일정 기간 내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IPO 완료 의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간 내에 IPO 완료 위반 시 투자자들이 풋옵션 행사 가능하다. 이게 뭔가요? 우리는 주식을 사고 나면은 나 원금 돌려줘, 주식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됩니다. 에코프로의 주식이 아니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비상장이니까 여기에 4천억 들어왔던 것 중에 만약에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장을 못하게 된다 일정 기간 내에, 그러면은 나 4천억 투자했던 거 다시 다 돌려줘. 이거 주주관 계약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바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밸류업 시켜가지고 상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제 올해 초였나요? 이 M&A 팀 신설한다고 그렇게 해서 기사들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관련된 거 분명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장 전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 영향은 에코프로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벤자민의 관심 공시 이 텔레그램 채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채널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이 시장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리고 또 투자 관련해서 좀 유망한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이 공시로 잡히는 종목들을 간간히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시로 잡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에서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될 텐데 우선은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정보에 대한 어떠한 갈증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과거에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보들을 좀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이 지표들을 좀 봐야 될까 그리고 또 시장의 예측은 또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유상증자 말씀드렸죠. 관련한 케이스에서 에코 앤 드림 이 종목이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쭉 보시면은 이게 날짜가요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이게 공시가 4월 30일인가 나왔을 거고요. 제가 이 공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였거든요. 개파락하고 시작했어요.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8% 빠졌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은 그렇게 빠졌을 때는 이거는 이 공시 내용 보니까 이거는 빠질 재료가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만 나왔다 하면은 뭐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그냥 주가 빼고 시작해요. 주주배정이면. 근데 삼자 배정은 좀 덜하고 삼자 배정 중에서 또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상한가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로 종목 발굴까지 돼요. 그래서 제가 할인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에서 4월 30일 이때 장 끝나고 공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파락해서 출발해가지고 종가가 마이너스 18.87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알려지는 거죠.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권리락이 있었던 거고 이날도 굉장히 중요한 이 거래 포인트가 됩니다. 매매 포인트. 그래서 이런 권리락일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제가 자료집에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떨어졌던 주가는 어땠어요? 공시 발표일 이전보다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시에서 유상증자 편을 제가 만들어낸 이 자료집 이거 받아서 참고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투자 활용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이 자료들을 좀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똑같습니다. 1688-6491 이 번호로 공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명 보내주신 분들도 이제 공시라고 같이 보내주시면은요 자료집 이거 다 발송을 해드려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1688-6491 뭐 문자 발송하면은 스팸이나 뭐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 거 아니냐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참투자자문은 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하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협회에 굉장히 큰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저 자료집 1688-6491번으로 공시라고 보내주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여기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벤자민의 관심 공시라고 해서 이제 뜹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어플리케이션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은요 그 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 요청되고 제가 승인 버튼 누르면 되니까요. 저 벤자민하고 투자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 공유하시다 보면 아마도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텔레그램 채널 이외에 카카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해서 711분 들어가 계시고 막 이렇거든요. 이거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사칭 채널이에요. 그리고 지금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도 이거 다 옛날 거예요. 제 채널. 그래서 여기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 아니고요.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너무나 많은 사칭 채널이 생겨가지고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걸로 검색하셔서 들어오는 방법 전혀 없고요. 저는 유일하게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고 있고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투자자문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니 꼭 주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